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주말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오늘도 여러분들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6.84%가 흘러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대응을 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쯤이면 하락이 멈추겠지 하고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얘는 반등이 나오는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안전하게 수익 탈출할 수 있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렇게 신저가를 형성하면서 6%, 7%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그지 같은 종목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라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는 하락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규 상장주 이쯤이면 하락이 제한되고 잡아야겠구나. 여기를 파악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정이고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자, 일정은 왜 중요해요? 얘가 반등이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잡으면 뭐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겠지.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반등 나올 일정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락이 제한된 점도 있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입니다. 자, 이때 당시 빠질 때는 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잡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일정이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급감. 6%나 떨어졌지만 막상 나온 거래량을 보면은 25만 주밖에 안 된다고. 즉,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팔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거래량이 막 그렇게 크게 안 줄었거나 늘어났다면 당연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만한 거래량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낙폭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우리 개인들이 다 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시장가로 다 던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순식간에 씩씩씩 다 밀려버리는 거다. 그리고 이런 개인들의 물량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도 하락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목요일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이 커뮤니케이션 영상 찍으면서 이런 부분 너무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내용 보면은 애초에 이 종목은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하실을 피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신규 상장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급작스럽게 막 이제 정말로 많이 떨어져서 사도 될 것처럼 차트가 생겼어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잡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중간중간 신규 상승주 추가 매수 안 하고 못 빼게끔 강한 반등을 만들거나 강한 하락을 만들어주는 날이 있을 건데 이때 대응하면 어떻게 돼? 아이언 디바이스 얘까지 들어드리면서 어제도 인증했잖아. 이때도 말씀드렸다고. 이런 이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지하실을 맛볼 수가 있다. 제가 이거 바로 직전 17일 날 이제 찍어드렸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 진짜 금요일 날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서 따라잡았다. 이런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주는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 매물이 없고 아래 매물이 없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때 위에서 나올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도 너무 잘 가요. 그런데 단점이 뭐야? 신저가도 한번 찍기 시작하면은 계속 쭉쭉쭉쭉 밀려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지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대응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막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3,600원에 있던 게 2,000원에서 움직이고 지금 막 6만 원에 있던 게 4만 원에서 움직이고 이 정도면 양반이죠. 19,000원에 있던 게 6,700원까지 밀리는 게 너무나도 허다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뭐예요? 아직까지 이 지금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이 일정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응만 잘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일정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지, 왜 일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일정은 언제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지금 내가 27,450원에 물렸는데, 수익으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이런 타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상장주, 차익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장주를 매매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섣부른 대응 금지. 섣부른 대응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눌렸으면 됐겠지 하고 잡으신 분들, 또는 여기서 급반등이 나왔어, 또는 여기서 급반등이 나와서 잡으신 분들 어때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30% 구간이 더 밀려 있었겠죠. 애초에 이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막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추가 매수가 불가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대한 고가 매도는 할 수 있잖아. 추가 매수 대응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리스크 없이 줄이려면 고가 매도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추가 매수는 안 되지만 고가 매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와서 주먹구구 대응 절대 안 된다. 섣부른 대응 하시면 안 되고 일정 매매로 진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쓸데없는 정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얘가 뭐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죠. 적정 가치와 멀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있잖아. 여기 있는 애들이 죄다 2024년 하반기 이제 좀 상장한 애들 보면은 꼬라지가 비슷비슷하죠. 다 움직이는 게. 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얘네가 다 악재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단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막 얼마나 악재가 있는지, 무슨 호재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호재가 있어도 얘가 반등이 나올 짬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로 섣부른 대응,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쓸데없는 분석만 안 하시게 되면요. 이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못 써서 25,000원 이상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탈출을 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왜 얘는 일정이 오기 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가 너무나도 많이 상장을 했어요. 자, 우리 하반기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 흐름만 봐도 지금 몇 개야? 2024년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이 그냥 얼핏 봐도 20개가 그냥 넘어요. 우리가 보통 1년에 많으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하반기에만 20개가 그냥 넘었습니다. 진짜 오질나게 많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1년 동안 10개에서 15개에 쏠려야 될 관심과 수급이 지금 이 하반기에만 20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갈 종목도 더 못 가고 빠지는 종목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심과 수급이 그만큼 나눠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우리 신규 상장주 초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의무 보유, 확약 물량, 그리고 두 번째, 미확약 물량입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기관 애들이 갖고 있어줘야 되는 물량, 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갈 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미확약 물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말 그대로 확약이 걸려있지 않은 물량이 적어야지만 얘네들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신규 상장주 종목은요. 일반 종목과는 좀 다르게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의무적으로 야 너네들이 좀 갖고 있어줘야 되는 물량,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팔아라 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뭐 기관이나 연기금 아니면 뭐 운용사, 이런 애들한테 야 너네는 만약에 물량이 100개가 있으면 이 중에 한 2, 30개는 내가 지정해 놓은 15일이나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물량들을 팔 수 있게 해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호 예수라고도 알고 계시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물량들이 나올 때 당연히 얘네들가 참고 있다가 매도를 하다 보니까 보호 예수 그냥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이름이 보호 예수인 것 자체가 뭐예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 자,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당하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는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의무 보유 확약, 이 보호 예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초기 투자자, 창업자, 기관, 외국인, 연기금 운용사 이런 애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오랫동안 모아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단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너네는 일정 물량을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팔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보호 예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이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상장을 하자마자 죄다 이렇게 차트가 뭐 약속해 놓은 것처럼 다 똑같이 이렇게 엄청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 왜 그래요? 얘네가 보호예수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냥 지들이 팔고 싶은 시점에 팔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상장을 하자마자 팔고 싶겠지. 우리보다 싼 가격에 모아왔고 몇 년을 기다렸으니까. 근데 얘네도 보호 예수로 걸린 물량은 어쩔 수 없이 못 팔고 들고 있단 말이야. 자, 우리는 그 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호 예수로 묶여 있는 애들은 기분이 어때요? 아, 나도 바로 27,450원에 팔려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고 보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있어. 18,000원에 있어. 그냥 기분 좋게 팔고 나갈 수 있을까? 못 팔죠. 당연히 얘네는 지들이 매도할 수 있는 시점에 이런 페널티 받는 게 짜증나서 어떻게든 주가를 뭐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팔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일까? 아니죠. 자, 일단은 이 일정 자체도 안 됐지만 지금 확약이 걸려있지 않은 미확약 물량도 소화가 덜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가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간중간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안 사고는 못 배기게 강한 반등을 만들어주는 날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뭐였어? 이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 우리가 막 21%갈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하셨을 때 제가 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유가 없었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신저가 찍어버리죠. 자, 물론 내가 여기서 사서 수익권인 분들은 매도를 하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여기에 물린 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추가 매도해도 추가 매수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탈출이 불가해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차익 커뮤니케이션이 다음 주에 중간중간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풀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섣부른 대응 금지, 섣부른 대응 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정보력, 기술적인 분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섣부른 대응을 왜 금지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신규 상장주 종목 아무거나 눌러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거의 뭐 일별 변동성이 최소 15%에서 많게는 2, 30%가 넘어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위아래에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세핑 종목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위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아래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물량도 없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목들은 어때? 이 지지라인에도 물량이 많고 물려있는 사람도 막 몇 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이 오질나게 많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도 어때? 아, 여기만 오면 내가 매도를 해야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쭉쭉 갈 수가 없어. 얘네가 다 뱉어내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이런 물량이 없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족족 올라가요. 자, 그래서 신고가를 잘 가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어때요? 쭉쭉 밀려나. 오늘 하락 추세 밟으니까 그냥 10% 상승 구간에서 18%까지 그냥 떨어졌어. 아니, 이 10% 상승분 반납 플러스 이제 해서 18%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래요? 밑에도 지지해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종목을 잘못 대응하면요. 여러분들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계좌 반토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섣부른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쓸데없는 정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오르고 내리는 게 종목이 나빠서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정말 호재성으로 움직인다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죄다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거야? 아니죠. 자, 그냥
단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매수하려는 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쓸데없이 이 종목이 어떤 막 기업인지 호재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돼? 우리는 이 미확약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일정이 언제인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결국에는 이 미확약 물량이 소화가 될 때까지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일정이 곧 보호예수 일정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지들이 팔기 위해서 제대로 좀 팔기 위해서는 올려놔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미확약 물량은 언제쯤 소화가 되는데요? 자, 그건 거래량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비슷비슷하거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도 팔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많거나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반등이 나오는 보호예수의 일정은 언젠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보셔야 되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이제는 날짜 계산만 하면 끝나요. 자, 공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네들이 의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현황이 나와 있죠. 의무 보유 주식 현황. 여기 보면은 뭐 최대 주주의 물량도 있고 뭐 그리고 1% 이상 소유 주주의 물량도 있는데 결국에 1개월짜리가 가장 좀 근접한 물량입니다. 보통 15일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는데 얘는 1개월짜리가 가장 근접한 물량이에요. 즉, 이 1개월짜리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물량을 보게 되면은 KC 사모투자 지금 얘네 몇 퍼센트예요? 1개월짜리 물량이 무려 6.51%야.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73만 6,667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반등을 만들어낼 때 세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팔아치워야 되는 물량이 많으니까 얘네가 이 반등을 성의 없이 만들진 않겠지.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물량들을 제대로 우리가 얘네가 팔기 직전에 못 팔고 나가면 이 엄청난 매도 물량 폭탄을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 얘네 9월 27일에 상장했잖아. 계산할 필요도 없겠지. 1개월 뒤면 언제예요? 10월 27일. 얘네는 이제부터 10월 27일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7일이니까 28일부터 팔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만 잘 끝내놓는다면 얘네가 만들어주는 반등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10월 27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던지는 물량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얘네 10월 27일, 28일부터 팔 수 있으니까 25일 안에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3의 세력들, 큰 손들은 어느 정도는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얘네가 이제 지들이 팔 시점에 맞춰서 반등을 만들어낼 때 이런 큰 손이나 제3의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 붙기 시작해. 그리고 얘네가 팔 수 있는 날짜, 뭐 얘는 28일이었죠. 28일이 되기 직전, 2, 3거래일 전에 먼저 팔고 선수를 치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최소 25일 날까지는 봐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22일에서 23일 안에는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까지 끝내놓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일수로 따졌을 때 며칠 안 남은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뭐 12거래일, 13거래일 안에 이 매매를 끝마치고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규 상장주 보호예수 매매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라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신규 상장주를 통해서 제가 똑같은 일정 매매로 탈출한 종목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 일단은 라메디텍 있었죠. 자, 라메디텍. 자, 이 종목 같이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대응하고 나서는 오히려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아이언 디바이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어. 56,000원에 있던 게 9,600원까지 가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작살이 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종목도 대응을 통해서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거. 이거는 9월 3일자 매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동일하게 차트가 라메디텍이랑 똑같이 생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 탈출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일정 매매, 이 보호예수 일정 매매를 통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종목도 36,000원 있던 게 8,800원 갔잖아. 자, 그런데 기다렸다가 일정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웃긴 게 뭐냐면요. 일정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정 맞춰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라메디텍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매도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초반에 대응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자, 우리 6월 달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 초반에 제가 아예 대놓고 썸네일에 이 종목 굉장히 여러 번 찍으면서 6월 26일 폭등 확정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26일 검색하면은 자, 우리 언제까지 대응을 끝내놔야 된다? 최소 우리가 26일 전까지 이 선제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까지 6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끝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영상을 찍어드린 날은 6월 21일. 아직 반등이 나오기 전부터 찍어드렸었죠. 자, 그리고 어때요? 라메디텍은 정말로 6월 26일 날 반등이 21%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30%, 40% 물려 있었겠어. 이런 분들 이날 시초가에 같이 대응하고 나서 우리 22,500원에 전량 수익 매도하고 기쁘게 수익으로 빠져나왔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한 거예요? 얘가 보호예수 물량이 15일짜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15일을 더하면 7월 2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날짜를 6월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우리가 이 공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도 이 공시를 모두가 다 같이 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반등을 이용해 먹으려는 제3의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 저점에 지들도 따라잡고 있다가 이 보호회수 세력들이 올려놓는 반등에 물량이 풀리기 하루 이틀 전 또는 2, 3일 전에 이 제3의 세력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예수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반등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 제3의 세력들이 뱉어내는 매도 물량까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 트렌드는 이 제3의 세력 물량이 3, 4거래일 전에 나오는 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3, 4거래일 전으로 되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26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일 전에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도 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이번 1개월짜리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자, 물론 상장한 지 지금 4일밖에 안 됐고 일정 자체가 10월 27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얘네가 아까 전에 이 6점 몇몇 퍼센트의 물량을 풀어내면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 이제 물량이 풀리는 3개월, 여기서도 놓치면 6개월,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기회비용도 낭비가 될 거고 얘네들이 뱉어내면서 생기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대응하기는 더더욱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라메디텍 하나만 보게 되면은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싹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싹. 최근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종목이죠. 21,000원에 있던 게 지금 막 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4월 달에 급반등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 얘도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2월에 문의 주신 분, 1월, 2월, 3월에 문의 주신 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4월까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손절도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4월에 대응하자. 해서 우리 이 4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이 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고가 매도하고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른 이유가 있었어? 이슈 없었어요.
호재가 있었어? 호재도 없었어. 시장이 올랐나? 시장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세력들도 지들이 21,000원에 있던 종목을 7,000원에 팔 수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올려놓고 물량이 다 팔고 나간 뒤에는 어때요? 지금 또 신저가 빌빌거리고 있다가 또다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어. 왜 그래요? 1년짜리 물량이 이제 나올 시기거든. 2023년 10월에 상장을 했으니 6개월짜리 물량은 언제 풀려? 4월에 풀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1년짜리 물량은 10월에 풀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또 반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1년짜리 물량을 팔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구나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정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안에서 기술적인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신규 상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동일한 날 일정 맞춰서 대응을 하시더라도 누구는 막 20% 수익 구간에서 파는 반면에 누구는 2% 수익, 누구는 아니면 뭐 마이너스 2%의 수익 매도를 손실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별 변동성이 23% 갔다가 마이너스 13% 가는 막 3, 40%는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규 상장주 매매했던 것처럼 타점을 좀 바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셀리드 최근에 이제 매도한 거 보면은 얼마 수익 매도 걸어두고 대응을 하고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따라하시고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죠. 자, 그래서 라메디텍, 뭐 셀리드처럼 차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시간 대응을 좀 진행해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유료 아닌가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진행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수익 봤고요. 매수하라 했고요. 매도하라 했고요. 하면은 사실상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좀 수익을 좀 인증을 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수익 인증샷이 나오려면은 저도 매매 타점에 대해서 기가 막힌 타점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타점 좀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415-7739 번호로 차이 또는 차이 커뮤니케이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